안녕하십니까, 워르팀입니다. 하바롭스크에서 떠나서 치타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영상인데 1박은 차박을 했고요. 도시와 도시 간격이 가장 먼 구간이거든요. 하바롭스크에서 내비게이션 치타 하면은 뭐 2200km 후 우회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전 8시 23분부터 달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달려서 눈 감을 때까지 달리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크기가 17억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도 안 가고요. 달리다 보면 정말 큰 나라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서단 도시가 칼린그라드고 최동단이 베링헤어입니다. 그걸 직선으로 구면 8,000km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2,880km.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캐나다고요.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합한 크기보다 조금 작다. 만약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지 않고 아직도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다면 두 나라 합한 크기보다 더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달리다 보면은 실감이 안 납니다. 진짜 달려도 끝이 없는 이 나라. 러시아. 정말 지금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달려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좀 지칠 수도 있어요. 자, 하바롭스크와 이 치타 구간은 사실상 여행자에게는 가장 지루하면서 힘든 구간입니다. 중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쉬기도 좀 힘들고 주유소 구간도 좀 멉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를 얻을 때는 주유소가 이제 끊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보조 연료 탱크를 가지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상 다녀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주유소 갔더니 디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여기 트럭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유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트럭 몇 대가 휘쓸고 지나가면 디젤이 없어지는 거죠. 몇십 킬로 더 가면 주유소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유소에서 디젤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보조 연료통을 쓸 만큼 주유소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없진 않았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차박이나 이제 숙소인데 숙소로 들어가려면 이 고속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게 한 3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도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대부분 비포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0분 마을을 들어가서 숙소에서 쉬다가 나와갖고 이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앞뒤로 따지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4-5시간 정도는 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 대부분 이 도로 옆에 있는 카페나 주유소에서 차박을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이 구간은 100% 포장이라고 하나 그렇진 않아요. 공사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공사를 하고 있어도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공사를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보면 떨어지죠. 공사를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완급 조정을 하는데 이 완급 조정을 잘 못해요. 도로가 가다가 팍 꺼지는 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팍 꺼지고 턱이 30cm? 30cm 너무 심하나? 정말 느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턱들이 막 있어갖고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고 대부분 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쁘지 않았다. 그런 기억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루하기 때문에 졸음에 대한 걸 참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졸음 쫓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자야 돼요. 무리한 일정으로 안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곳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안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운전을 안 하고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목표가 지금 시작이잖아요. 아직 반도 안 왔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 강박감 때문에 무리한 운전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늘 얘기하시잖아요.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쉬어가라. 뭐 그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지키면서 가는 게 좋고요. 러시아 구간을 어렵게 통과한 후에 허리 디스크를 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많이 풀어주시고 목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허리는 뭐 빗티는 운동이나 목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에서 쓰는 목 기부스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거리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1박도 안 걸리지 하루면 다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달리는 걸 안 해보셨기 때문에 피로감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상상으로는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로감도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쭉 가게 돼 있거든요. 가다가 강도가 나오지 않을까, 차가 고장나면 어떡할까, 경찰이나 잡으면 어떡할까, 뭐 잡생각을 계속 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10분만 해도 1시간 정도의 피로감이 온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험이 자차는 안 되거든요. 자손이 안 돼요. 그리고 대물 대차도 그렇게 큰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한 동안에 사고에 따른 그 강박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고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가 70km 이상은 거의 달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면 때로는 괜찮은데 뒤에서 너무 압박을 가는 그런 비매너가 너무 많고, 그리고 추월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2차선이에요. 추월을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추월하실 때 항상 깜빡이 켜시고 하이빔을 켜주는 거예요. 땅땅 하고. 그러면 앞차가 이제 추월을 하겠구나, 그래서 약간 비켜주고,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앞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얘가 손으로 신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빵빵하고 앞신호한테 하이빔 켜주고 그 다음에 추월하시면 되고. 정말 위험한 거 뭐냐면, 저는 조용히 잘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추월하는 차들이 정말 비매너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쪽에서 느리게 오고 있는 트럭이 있으면 이렇게 뭐 추월하는 차들은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 반대편에서 느리게 오는 차가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차를 추월하려는 차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추월하는 게 막 정말 살벌하게 추월을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상 하바롭스크에서 치타 구간 한번 쭉 기억을 되살려 봤고요. 이 구간에서 차박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길거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건 되게 위험하고 무조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있고, 최소한 주유소 정도, 불이 켜진 주유소 옆에서 차박해도 주유소에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길가에서 차박하지 마시고, 뭐 길가에서 밥 해먹고 이런 건 괜찮아요. 저도 여기 지나가면서 밥도 많이 해먹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잠자는 곳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이쪽에서 아시지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강도 사고도 있고 살인 사고도 있고, 여행자를 대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길가에선 차박하지 말자. 그리고 차박은 항상 불이 켜진, 가장 안전한 곳은 돈을 받고 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 주차장 같은 데는 많이 받지 않아요. 100루블 정도, 뭐 50루블 정도 받는데, 돈을 주고 하는 곳은 그나마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트러커들이 쉬는 그런 큰 주차장들이 나옵니다. 뭐 사실 그런데 거의 카페랑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상당히 괜찮고, 외딴 곳 그런 데서는 절대 차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 보니까 한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상당히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도시와 도시 간격이 넓다 보니까 도로 보수하기가 뭐 쉽진 않겠죠.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못하고 여름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이상 오늘은 하바롭스크에서 치타 구간, 제가 화면을 보면서 뭐 주섬주섬 기억나는 대로 한번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울란우대 이제 바이칼로 들어가는 초입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